여러분, 서양 철학이 아주 고상한 상아탑이 아니라 시끌벅적한 고대 항구의 시장 바닥에서 시작됐다면 좀 의외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네, 맞습니다. 철학은 어떤 천재의 번뜩이는 영감이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그 흥미로운 시작점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바로 이 질문, 어찌 보면 간단해 보이는 이 질문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 문화가 정신없이 뒤섞이는 곳에서 대체 누구네 이야기가 진짜야? 라는 질문은 더 이상 한가로운 생각이 아니었죠. 이건 생존과 소통을 위한 아주 절박한 문제였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요, 당신이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한 정답이 딱 정해져 있었어요.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신들의 엄청난 전쟁 덕분에 세상이 생겼다고 했고, 이집트에서는 고요한 태초의 물에서 모든 게 스르륵 생겨났다고 믿었죠. 이게 바로 그들의 팩트, 의심할 여지가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밀레토스라는 항구는 바로 이런 각자의 진실들이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히는 곳이었어요. 이집트에서 온 상인이랑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상인이 만났는데 서로 자기네 신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하면 대화가 되겠어요? 우리 신이 더 세. 아니, 우리 신이 더 진짜야? 이럴 순 없잖아요. 그들에게 필요했던 건 특정 문화나 신의 이야기에 얽매이지 않는 우리 모두가 그건 말이 되네 하고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설명 방식이었습니다. 바로 이 엄청난 도전에 맞서기 위해서 완전히 새로운 생각의 틀이 등장합니다. 신의 계시가 아니라 이성이라는 걸 기반으로 세상을 이해하려는 그런 새로운 도구 상자 말이죠. 이 새로운 사고방식을 이전의 신화나 종교와는 아예 다른 차원의 것으로 만든 세 가지 핵심 원칙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가 철학이라는 새로운 게임의 규칙이었던 셈이죠. 자, 첫 번째 도구 추상화란 이런 겁니다. 강물, 바닷물, 심지어 피 같은 걸 보고 이것들은 다 다르지만 그 본질에는 물이라는 공통된 개념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제우스가 어쩌고 라가 어쩌고 하는 개별 신들의 스토리를 넘어서서 그 모든 현상을 꿰뚫는 어떤 본질을 찾아내려는 시도였던 거죠. 그리스 사람들은 이 근본 원리를 아르케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그냥 시작점이란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운영체제, 그러니까 소스코드 같은 개념이었죠. 이 모든 것의 근원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 질문을 신에게 던지는 대신 자연 그 자체에서 답을 찾으려고 했던 정말 대담한 시도였습니다. 바로 이게 철학을 종교와 구분짓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진리라는 건 그냥 믿고 따르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의심하고 서로 막 따지고 토론하면서 더 나은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는 생각. 아무리 위대한 스승의 가르침이라도 스승님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틀린 것 같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지적인 자유. 와, 바로 이것이 모든 학문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밀레토스의 첫 철학자들이 이 새로운 도구 상자를 가지고 어떻게 지적인 배틀을 펼쳤는지 한번 볼까요? 정말 흥미진진한 논쟁이었거든요. 첫 번째 주자는 탈레스였습니다. 그는 만물의 아르케, 즉 근본 원리가 어떤 신이 아니라 바로 물이라고 주장했어요. 이건 정말 엄청난 생각의 도약이었죠. 모든 걸 신에게서 찾던 세계관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자연에서 답을 찾으려는 거대한 전환이 시작된 겁니다. 하지만 철학의 진짜 위대함은 정답을 딱 내놓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비판적 토론이라는 엔진이 붕붕하고 돌기 시작했다는 점이죠. 탈레스의 제자였던 아낙시만드로스는 스승의 이론을 그냥 아멘 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 핵심에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스승님, 모든 게 물이라면 어떻게 불이 나올 수 있죠? 물에서 불이 나온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물이 세상의 전부라면 세상에 존재하는 건조함이나 뜨거움 같은 정반대의 속성들은 애초에 존재할 수가 없다는 논리적인 모순을 정확히 짚어낸 겁니다. 정말 예리한 비판이죠? 자, 스승의 이론을 비판한 아낙시만드로스는 그럼 어떤 답을 내놨을까요? 그의 대답은 한 단계 더 추상적이었습니다. 근원은 물이나 불 같은 어떤 특정한 물질이 아니라 그 모든 가능성을 품고 있는 무한한 어떤 것, 즉 아페이론이라고 말했죠.
마치 아무 형태 없는 밀가루 반죽에서 빵도 나오고 국수도 나오는 것처럼 이 규정되지 않은 아페 이론에서 뜨거움과 차가움 같은 반대되는 성질들이 쫙 분리되어 나와서 세상을 이룬다고 본 거예요. 하지만 이 지적 배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낙시만드로스의 제자인 아낙시메네스는 스승의 아페이론이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탈레스처럼 구체적인 물질이면서도 아낙시만드로스처럼 추상적인 개념, 그 사이에서 어떤 절충점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의 대답은 바로 공기였습니다. 왜 하필 공기였을까요? 공기는 눈에 잘 보이지 않아서 무한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 우리가 숨을 쉬니까 생명과 직접 연결되어 있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공기가 옅어지면 뜨거워져서 불이 되고 반대로 짙어지면 바람, 구름, 물, 흙, 심지어 돌까지 된다는 구체적인 변화의 원리까지 제시했다는 점이에요. 하나의 물질이 어떻게 이 모든 다양한 것들로 변신하는지에 대한 최초의 과학적인 설명을 시도한 셈이죠. 지금까지 이 치열한 논쟁은 세상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누군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질문을 던지면서 철학의 흐름을 확 바꿔놓습니다. 잠깐만, 근데 어쩌면 세상의 근원이 물이나 공기 같은 그런 물질이 아니라 아예 다른 차원의 문제라면? 이 질문이야말로 철학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출발점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피타고라스가 등장해서 게임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그는 질문 자체를 바꿨어요. 중요한 건 우주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가 아니라 우주가 어떤 원리로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가라는 거였죠. 즉, 우주의 재료가 아니라 설계도를 찾아 나선 겁니다. 그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로 수. 세상의 모든 것들은 계속 변하지만 1 더하기 1이 2라는 사실이나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건 영원히 변하지 않죠. 음악의 아름다운 화음이 현 길이의 단순한 정수 비율로 설명되는 것처럼 이 거대한 우주의 조화와 질서 역시 보이지 않는 수학적 원리에 의해 지배된다는 통찰. 이야, 이것이야말로 추정화의 끝판왕이었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고대의 이야기는요, 사실 인류 역사에서 더 큰 규모로 계속 반복되는 어떤 패턴의 축소판과 같습니다. 잠시 시야를 확 넓혀볼까요? 정말 놀랍게도 고대 그리스에서 일어났던 이 지적 혁명은 약 2000년이 지난 근대 유럽에서 거의 그대로 재현됩니다. 여러 신하들의 충돌이 종교전쟁이라는 끔찍한 형태로 바뀌었을 뿐 기존의 절대적인 권위가 무너지자 사람들은 다시 한번 신앙이 아닌 이성에 기반한 보편적인 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탐구의 방향마저 똑같았어요. 데카르트나 뉴턴처럼 먼저 세계의 원리를 탐구했고 그 탐구는 결국 칸트 같은 철학자들을 통해 인간 자신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돌아왔거든요. 결국 밀레토스의 그 작은 항구에서 시작된 논쟁은 인류의 지성사 전체를 바꾸는 거대한 유산을 남긴 셈입니다. 뭔가를 관찰하고 가설을 세우고 그걸 비판하고 또 개선하는 것.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바로 현대과학의 핵심이죠. 그리고 당연하게 여겨지는 권위에 왜? 라고 질문을 던지는 정신. 이건 민주주의와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근원을 파헤치려던 시도는 결국 우리 인간이 자기 자신을 탐구하게 만드는 위대한 여정의 첫걸음이었습니다. 또 다른 초기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모든 것은 흐른다. 네, 이 말은 우리의 마지막 질문을 던지기에 아주 완벽한 배경이 되어줄 겁니다. 2600년 전 철학자들이 자신들의 세상을 떠받치고 있던 신화라는 믿음을 의심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세계를 단단하게 지탱하고 있다고 믿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는 의심의 눈으로 바라봐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 여러분 역시 새로운 생각의 출발점에 서게 되는 겁니다.